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가 촉촉하게 좀 오는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좀 비가 좀 내렸던 것 같은데요. 비가 내려야죠. 예, 비가 너무 안 왔던 것 같은데 봄비고, 예, 또 이제 새 생명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날씨가 또 화창해질 수 있는 그런 변곡 라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시장도 이제 그런 변곡에 또 반전의 어떤 시그널과 내용, 이제 이슈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말에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진 않았고, 여전히 이제 금요일 날도 미국 시장은 좀 급락 마감을 하면서 조금 부담을 주는 어떤 다음 주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슈가 FMC 이제 회의가 17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되고, 또 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부분이 16일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금요일 날 마감에는 셀트론에 대한 어떤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더 이제 회사 측에서 낸 공시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또 진단키트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주시장에서도 Y노믹스라고 이제 칭하더라고요. Y노믹스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과 어떤 트렌드가 뜰 것인가. 그래서 공략집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략 좀 감이 오실 건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면서 향후에 어떤 전략들을 한번 같이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부터 마감해보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장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보시면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0.76% 플러스로 출발했어요. 유럽이 이제 플러스다 보니까 같이 이제 플러스였는데, 밀어버리면서, 막판에 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인플레 부담이죠, 사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MC라든지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들이 막판에 이제 작용하면서 이렇게 또 2% 급락으로 마감했고, 다우 또 마이너스 마감했지만 0.69% 하락으로 조금 방어적이었고, S&P도 1.3% 약세 마감했어요. 그래서 유럽장이 그래도 1% 내외 정도로 이제 다 플러스였거든요. 유로스톡스도 1% 강세, 독일도 1.3% 강세였지만, 이제 미국장은 좀 약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요, 뭐 나스닥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제 481선을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려감이, 그리고 불확실성이, 뭔가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게 급전직하하면서 이제 위로 솟구치는 형태가 전개되면서 21선을 회복하고, 완벽하게 지지까지 받아내는 흐름이 전개돼야 미국장도 이제 좀 일단락 되구나 하는데, 아직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우지수도 그렇고 3대 지수 모두 이제 그런 형태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은 한풀 꺾였어요. 일단 한풀. 완전히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볼 수는, 아직은 뭐 중기적인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기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면서, 사실 국내 시장, 이번 주 국내 시장은 수급 면에서 좀 부담이 커요. 이 정도면 이거 무서운데 하는 정도. 그러니까 뭔가 좀 대내적인 어떤 리스크,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 지난 금요일도 6,800억 매도했네요. 기관도 가세하면서 개인만 지난 3월 며칠이죠? 지난주 개인만 코스피에서 3조 5천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2조 7천억을 팔았고, 기관이 8,5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크게 코스피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빠지지 않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2,200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대내적인 어떤 부분에 좀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국내장도 뭐 별로 좋지가 않았죠, 이번 주. 그래서 여전히 21선 이하, 그리고 480일 중장기 평선 미만에서 지금 코스피가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21선을 올라섰어요.
중장기평 48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또 21선을 회복하면서 사실 최근에 이제 약간 중소형주 단의 어떤 흐름들이 좀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코스닥에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결국 코스닥을 조금 더 밀어 올리는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도 이번 주 좋았던 증시가 이제 한국 증시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낙폭이 너무 과대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올라오는 어떤 폭도 또 안정화되는 어떤 그 속도도 다른 증시 대비 조금 빠르지 않을까. 조금 디커플링이었다. 다른 증시나 아시아권 증시 대비해서 이번 주는 좀 좋은 편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슈 내용으로 주말간의 이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셀트론 관련된 뭐 진단 키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은데 키움 증권의 이제 허혜민 연구원님께서 요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내용을 올리셨는데요. 셀트론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디아트러스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FDA 이제 허가를 받은 그 제품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표가 돼 있어요. 포장지가.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승인받지 않은 요 포장지에 디아트러스트, 셀트론의 디아트러스트가 유통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닌데 이게 허가받은 건데 뭐 아마 이제 내용물은 막 같을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은데 일단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라고 찍힌 거 보니까 유럽에서 유통하려고 이 포장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요 내용이 FDA 오류 발생하는 자가진단 키트 3종 SD 바이오센서, 셀트리온, 뭐 에이콘 랩스에 대해서 사용금지 리콜이라는 어떤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FDA에서 이제 3월 1일 날 보도 자료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국내외 이제 뉴스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해프닝이랄까요? 이게 왜 유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승인받은 셀트론의 이제 정식 이제 미국에 세운 셀트론 USA 통해서 이제 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은 사용 가능한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제 코멘트를 이제 매듭 지었네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셀트론이 기사회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질질 끌다가 결국은 분식이 아니고 또 이제 고의성이 없는 것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시켜준 내용이었고 셀트론 측에서도 뭐 존중한다 이런 어떤 보도자를 내면서 뭐 결국 이제 이 분식 해프닝이 또 이제 이 혐의가 완전히 벗어지고 악재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이 이제 해소가 되면 사실 저점은 확인했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점은 이제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100%라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뭐 확률상 아주 높은 확률로 저점을 지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의성이 없다. 일단 뭐 그 과실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약간 이제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그 검찰 통보 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따라서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되면서 결국은 시간 외 거래에서도 4%대 이상씩 3사가 이제 상승을 해줬습니다. 셀트론 회계부정 논란 일지를 보면 정말 오래됐어요. 2017년 6월 달에 정말 몇 년 전입니까? 지금 5년 전이죠. 금융위 증선이 셀트론 헬스케어 회계 기준 위반 주의 조치 해서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하기 전인데요. 상장이 전부터 이제 요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그 주가 상승이 이제 한 차례 이제 꺼지고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금감원이 셀트론 3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면서 하락폭이 이제 더 거세지고
이어지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21년도 11월 작년입니다. 셀트리온 조사 결과 검토 보고서 작성한다는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또 폭락을 했죠, 주가가. 그러다가 이번 2월 달에 징계론이 착수하면서 이제 조만간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다 하는 내용,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고, 모든 의혹이 이제 매듭이 지어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로서의 어떤 가치는 해소됐고, 공매도 측에서 쥐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좀 칼자루 하나가 사라졌다. 항상 이제 뭔가 좀 내리꽂을 때, 주가를 내리꽂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이제 분식에 대한 내용을 빵 터트리면서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그게 하나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주가 흐름 자체는, 사실 뭐 악재에 둔감해진 어떤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주가의 어떤 가장 악재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저점을 좀 다지고 올라서는 어떤 흐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사 조금 더 보면요, 검찰 고발 통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거래정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증선인은 셀트리온이 중대한 회계 부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본 것이다 해서 이제 관련 조치들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과징금 같은 거 이제 확정하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통보를 했고, 셀트리온 그룹 측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장 끝나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셀트리온에서 나온 이제 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인 지정 2년, 감사인 지정 2년, 내부 통제에 대한 개선 권고, 그리고 시정 요구, 요 세 가지의 이제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향후 결정될 예정이니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큰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의결 내용을 이제 보시면 개발비가 과대 계상돼 있다. 이 부분. 그래서 200억, 300억, 200억 요 정도니까 뭐 지금 기업 규모에 비춰볼 때는 큰 어떤 영향도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는 물류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개발비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해서 뭐 이런 이제 부분이 회계 처리 기준에서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주성 미기재. 그래서 특수관계자와 재고에 대한 어떤 교환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에 기재되지 않았다. 그래서 셀트리온 3사가 결국 이제 한 회사가 돼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3사가 이제 주고받는 그런 재고 교환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짚는 거죠. 그리고 종속기업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미계상을 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야, 그거 상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판매가가 떨어지는데 그걸 왜 그대로, 그 가격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종속기업의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 됐다. 회사는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 금액을 자산으로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해서 바이오 신약 기업들도 이제 많이 그런 논란들을 하죠. 그래서 3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자산으로 이제 계상해 주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죠. 일단은 당사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금융당국의 감리 절차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금융당국의 결과를 수용하여 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아까 보신 대로 그 내용 이제 재무제표, 과거 재무제표 이제 정정했으므로 이로 인해서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재무제표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징금 부분은 향후에 이제 결절될 예정이다. 요 내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임원의 해임 건조 조치가 있다는 내용이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성 미기재 및 또 사후정상 관련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재상해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 이제 판매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유통사를 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후에 이제 정산하자. 사후에 이제 먼저 판매하고, 그쪽으로 판매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해외 유통사가 이제 실제 판매를 하게 되면, 셀트론 헬스케어 쪽으로 정산해주자. 이제 하는데, 제가 좀 착각했네요.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헬스케어가 이제 해외 이제 유통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판매를 하고, 이게 이제 판매가가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지거나 이제 뭐 올라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후에 그거를 정산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뭐 램시마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제 트로시마, 허즈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사후 정산해가지고 이제 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매출 및 매출 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회견도 매출 및 매출 채권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문제시 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조치 대상 지적 사항이 이제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회사 매출 및 매출 원가에 대한 과대 계상해서 회사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 의약품이 회계 기준상 미인도 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 거래를 매출로 회계 처리해서 자기 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해외 유통사 매출 및 매출 원가 과대 계상 해외 유통사로 판매한 원료 의약품이 회계 기준상 미인도 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매출 및 매출 원가를 인식해서 자기 자본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국내 판매권에 대해서 매각이익을 매출액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매출액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 요거 이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 사항으로 이제 받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치 내용으로는 이제 아까 이제 셀트론과 같죠. 뭐 과징금 감사인 지정에 대한 3년 셀트론보다 이제 1년 넘네요.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내부 통제 개선 권고, 이제 시정 요구해서 셀트론보다는 조금 더 이제 높잖아요. 그만큼 셀트론 헬스케어가 조금 이제 문제시 많이 됐죠. 이게 보통 다른 기업은 같은 한 회사로 돼 있는데 이게 따로 떼져 있으니까 이게 사실 이상하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왜 이렇게 애초부터 만들어진지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상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걸고 넘어진 거죠. 그리고 기존 어떤 회계 처리 기준상으로 뭐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시 됐는데 어쨌든 시정 조치를 받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잘 해나갈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임원에 대한 해임 공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셀트론보다 강력한 어떤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셀트론 3사 중에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시간외 거래에서 지난 금요일날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문이 많으셨는데 시간외 거래까지입니다. 장 종료 시가니까 그래서 4분 정도 거래 정지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상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장전 시간의 거래부터 이제 가능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도 마찬가지로 셀트론과 비슷합니다.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해서 3사 중에서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가장 센 조치를 좀 받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김영기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회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어떤 발언 그리고 뭐 3사 합병이라든지 뭐 기업의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부회장 불확실성 해소 직판으로 이익률을 개선하겠다. 이게 재작년보다 작년에 그 이익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직판으로 이제 이익률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 조금 이제 뭐 아직
그 3, 4합병에 대해서는 뭐 결정된 게 없다는 내용이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분식회계 의혹이 해소됐고 금융당국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 회계에 대한 보완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해서 일단은 발목을 잡았던 분식회계 의혹이 해소됐고, 본연의 이제 펀더멘털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주가 부양이 최우선 과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작년 17만 원까지 이제 올랐는데요. 작년 초니까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현재 6만 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김 부회장은 주가는 결국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감으로써 오르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셀트론 헬스케어는 지난해 1조 8천억 원의 사상최대 매출을 냈죠. 하지만 이제 이익률이 떨어진 건데, 이익률에 이제 떨어진 이유는 뭐 잘 아시듯이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급증하면서 2020년 매출이 폭발하고 이익률이 폭발했는데, 이 판매가 이제 점유율이 줄어들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2위 업체가 이제 1위로 완전히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영업이익률이 22%에서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김 부회장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사실이다,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는 건 사실이다는 실토를 하면서 본업 자체에 대한 다소 부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직판으로 체질 전환이 이뤄지면 내실 있는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김 부회장의 판단이다. 김 부회장은 바이오시밀러 가격은 경쟁 제품이 늘면 점차 떨어진다. 직판으로 전환하면 단가가 떨어져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파트너사와 자사 두 곳으로 나눠지던 이익을 온전히 우리가 거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직판을 시작하고 유럽은 직판을 늘릴 예정. 직판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갈 것이다. 작년 셀트론 헬스케어가 브라질 연방정부 입찰 수주, 일본의 허즈마 점유율 확대 등 성과를 거둔 것도 직판 전환에 따른 결과라는 전언이다. 그래서 직판을 시작을 했던 것이 결국은 이게 경쟁이 좀 생길 거라는 걸 회사 측에서는 예상을 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유럽 시장에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매출 증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 유플라이마 램시마 SC를 출시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3사 합병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셀트론 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셀트론 그룹은 2020년 초 3사 합병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지금은 어떻다 말하기가 좀 힘들다. 전문적으로 실무진과 검토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만 말했다. 해서 일단은 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들이 좀 여전히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시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그 윤석열 차기 이제 대통령이죠. 20대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공약과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 찾기, 그리고 시장에서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뭐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돌고 그런 기대감들이 크게 이제 붐업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시장 어떤 전체적인 어떤 흐름 자체, 환경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어떤 구간에서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 여기에 따른 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보다 더 평소보다 집중된 어떤 수급이 집중되거나 시세가 더 세게 나오는 경향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우리가 면밀히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섹터를 제가 기존에 제가 이제 언급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한 섹터를 좀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분석이 완료되면 한번 제가 자세히 아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토요 강좌나 이럴 때.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차기 정권에서도 뭐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섹터, 업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윤석열 공약 위키라고 요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쫙 있어요.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클릭해 보시면 어떤 이제 공약들과 앞으로 정책들을 펴나갈지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그런 공약이나 이제 정책들이 좀 많이 있고, 기존 정권의 어떤 내용을 좀 뒤집는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 내용 한번 볼게요. 재활 로봇 보행 치료 활성화 위한 지원 확대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던 후보고 이제 공약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재활 로봇, 이제 노인 인구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삼성전자에서 제임스 힙이라고 이제 보행 보조 이제 로봇을 올해 출시한다, 이런 어떤 언론 보도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기업이 이 로봇 어떤 양산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스물스물 나오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재활 로봇 활용한 보행치료, 의료수가 상향,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이 정책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로봇 산업에 대한 상당한 어떤 기대를 좀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약세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시세를 받쳤다는 거는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는 이제 짚어드렸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이제 설치해서 컨트롤 타워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상당한 좀 지원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정권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전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중증 질환 그리고 희귀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해서, 요 이제 결국 이제 항암제잖아요. 항암제 뭐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기대를 좀 높일 수 있죠. 요 이제 굉장히 비싼 이제 치료제들이잖아요. 항암제나 희귀암, 뭐 중증 질환. 그래서 이런 치료제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 중증 질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 간병 비용도 점진적으로 건보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는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약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요 기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Y노믹스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이제 20대 대통령의 이제 윤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Y노믹스 시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노믹스 윤석열 시대에는 어떤 업종과 어떤 트렌드가 뜰 것인가 하는 이제 기사인데, 공약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시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포함이 돼 있죠. 메가테크 5가 뜬다 해서 뭡니까? AI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방향, AI를 많이 강조했고요. 로봇, 그리고 양자,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항공우주. 다섯 번째는 바이오 헬스 해서 5대 메가테크 육성을 양속했다. 그래서 증권사들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양산화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가장 셌던 대형주죠. 막 그 당일날 10% 이상 튀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최고 AI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붙고 있고, 탄소 중립에서는 어떤 게 가장 수혜입니까? 당연히 원전이죠. 원전 쪽 그리고 수소 쪽까지 주목을 좀 해보자는 이제 내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정 산업을 4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다. 역대 정부에서 관심을 쏟은 산업은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테크, 이명박 정부의 인프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양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윤 당선인은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구로 도약하겠다 해서 또 이제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이제 후보였죠. 이 차기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선정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합당을 하고 합당을 약속했었고 차기 정권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역할들이 아마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는 가장 뭐를 강조했습니까? 과학 기술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 정권보다는 보다 더 이제 강력한 모멘텀들이 정책들이 아마 밑받침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림 잘 그리셨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관련주도 여기 좀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 뭐 대체적인 종목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공약 정책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 국내 대표 기업들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양자 관련주는 통신 3사라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SK텔레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부터 이제 이런 어떤 양자 암호 통신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거나 기술력을 높여왔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그런 관련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메타버스 활성화 이제 뭐 이런 것들 코인 정책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헬스도 윤 당선인이 공약한 5대 메가테크에 들어갔다 해서 여기서는 종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셀트리온 녹십자, 삼성바이오, 레고캠바이오, SK바이오팜. 그래서 공약집에 5대 메가테크 외에 암호화폐, NFT, 또 메타버스 같은 이제 최첨단 이제 기술들에 대한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그래서 게임 업체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재차 이제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감이 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공약집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보시면 아마 향후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단의 내용입니다. 지금 다음 주 두 가지 중요한 좀 이슈가 있어요. FMC 회의가 이제 3월 17일이죠. 새벽 4시에 이제 있는데요. 뭐 시장에서 0.25% 포인트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혹여라도 0.5% 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조금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전망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이게 좀 두려워요, 사실. 러시아 이제 디폴트죠. 러시아 디폴트가 16일 이제 채권 만기 도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못 갚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급 불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루블화가 너무나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달러 자산이 많지도 않은 어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불 불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고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 시장도 주춤주춤하면서 세게 이제 반등을 못 만드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잖아요. 러시아 만약에 이제 디폴트 선언하면 이 국가가 뭐 전 세계 뭐 GDP 순위가 뭐 저기 뭐 한 50위, 60위, 100위권도 아니고 그래도 20위권 안에서 이제 맴돌고 있는 12, 3인가요? 그런 기업인데 아니 그런 나라인데 이게 뭐 글로벌 경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스타벅스든 뭐 맥도날드든 이제 러시아에서 영업 중단하고 뭐 나간다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카드 결제 안 되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그런 기업들의 실적까지 이제 둔화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제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어쨌든 이 디폴트라는 거는 충격을 안 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한 좀 우려감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로 지금 다음 주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참 전쟁 쉽게 이게 사그라들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영상들 많이 보셨겠지만 와 무섭습니다 진짜. 사망자도 엄청 나오고 이미 러시아 군인들이 뭐 6천 명인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 러시아 군인들도 지금 뭐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명분도 없고 막 투지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주 중요한 포인트 FMC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선언의 가능성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러시아 디폴트 이미 루블화가 50%가량 폭락하고 주식거래 중단 기간을 14일에서 18일 연장하는 등 러시아 경제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JP모건은 16일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여튼 뭐 요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를 짧게 좀 볼게요. 이경민 투자전략 팀장님께서 올리신 리포트인데 시나리오 이제 대응 전략이에요. 증시가 이제 50bp 금리 인상할 거라고 생각해서 선반영한다. 그러면 이제 FMC 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진짜로 50bp를 인상했어.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돼서 이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시장은 50bp 인상할 걸 선반영했는데 25bp밖에 인상을 안 해. 그러면 이제 6월 중에 빅스텝 가능성이 유효하나 이에 대한 부담을 선반영했다 해서 불안 심리 완화, 안도감 그리고 강하게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50bp 인상할 거 그냥 선반영해서 FMC 전에 조금 하락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는가 하는 요 내용으로 좀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25bp 인상할 거를 기대해서 증시가 조금 안정권 반등을 해준다. 요 발표되기 전에. 근데 50bp 인상했어. 그러면 단기 충격, 급락 불가피. 시차를 두고서 이제 안도감 유입이나 분위기 반전은 가능하겠지만 단기 충격 받을 것이다. 근데 25bp 인상할 걸로 생각했는데 진짜 25bp 인상했어. 단기 안도감 유입되겠지만 뭐 상승 반등의 어떤 강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예상한 대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6월달에 이제 빅스텝 0.5bp 50bp 이상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가 유입되면서 단기 등락 과정이 좀 불가피하다 해서 이 시나리오 쓰신 거 내용을 보면 그 시장에서 그냥 오히려 50bp에 대한 금리 인상 선반영을 좀 해서 FMC 전에 조금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가 2500선대 진입할 경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25bp 금리 인상, 일부 금리 동결 기대로 주 초중반까지 안정세를 이어가고 2600선 위에서 등락을 보일 경우에는 비중 확대 시점을 늦출 것을 권고한다 해서, 어쨌든 대신에서는 이제 2500선 정도를 좀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하고, 그 전에는 조금 기다려보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내용들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 주는 일단은 조금 부담스럽게 스타트는 좀 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조속히 또 추세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열심히 또 분석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